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조비가 FAA, 즉 미 연방항공청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감옥이요? 비유가 아주 강렬하네요. 그렇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에 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고도 형식 인증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의 벽에 막혀 있었던 거죠. 상업 운행을 통한 수익 창출은 뭐 꿈도 못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F1 경주용 차를 다 만들어 놨는데 정작 동네 골목길에서만 시험 주행을 해야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아, 딱 맞는 비유네요. 네, 투자자들은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진짜 경주 트랙에는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언제부터 돈을 벌 수 있을지 기약이 없으니까요. 속이 탈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답답한 상황에 아주 극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요. 이 단단했던 감옥의 문을 예정보다 1년이나 먼저 열어줄지도 모르는 그런 특별한 열쇠가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말이죠. 네, 바로 EIPP, eVTOL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가석방 심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가석방 심사라. 네. 모범소에게 먼저 사회에 나갈 기회를 주는 것처럼 가장 준비된 기업에게 먼저 상업 운항의 길을 열어주겠다. 뭐 이런 거죠.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EIPP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왜 수많은 경쟁사들 중에 유독 조비가 가장 유력한 가석방 후보로 거론되는지, 그리고 만약 조비가 이 기회를 잡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점의 분석입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 EIPP를 단순히 새로운 시범 비행 프로그램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이건 한 기업의 운명을 넘어서 미국 UAM 산업 전체의 패권을 건 속도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복잡한 규제의 틀 안에서 가장 먼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대표 선수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지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무게감이 확 달라지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 EIPP의 정체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규제 샌드박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던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알려진 FAA가 이런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기업들 편의를 봐주려는 건 아닐 텐데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뿌리가 자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래 항공 패권 장악이라는 이 거대한 기조에 있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흐름이군요. 네, 특히 최근에 중국의 이항 같은 경쟁사들의 행보가 FAA를 굉장히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아, 중국의 이항이요? 음, 저도 소식을 접했는데 거기는 관광용으로 이미 상업 운항 허가를 받고 사람들을 태우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공들여 만든 이 복잡한 규제가 오히려 자국 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돼서 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도권을 중국의 통째로 뺏길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항은 이미 수만 번에 가까운 유인 비행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정작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서류 작업에 발이 묶여 있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EIP는 규제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군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이미 실력이 검증된 자국 대표 기업을 시장에 최대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제발 좀 날아라 하고 등을 떠밀어주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성격이 훨씬 강한 거죠. 미국이 이 UAM 산업의 글로벌 표준과 규칙을 선점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FAA는 이 중요한 패스트트랙에 태울 파트너를 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까요? 그냥 기술만 좋다고, 비행기만 멋지다고 뽑아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기준이 아주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FAA의 비공식적인 가이드라인,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어떤 건가요? 당장 내일이라도 승객을 태울 준비가 된 회사. 와, 내일 당장이라니. 정말 직설적이네요. 더 이상 연구실 수준의 기술이나 개념 증명을 논하는 단계는 아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실제 상업 비행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과 안전성에 대한 실질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항목들을 들여다본다는 건가요? 자료는
크게 네 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단연코 기체 성숙도입니다. 기체의 성숙도. 네,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날았는가 하는 그 실증 데이터죠. 둘째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명확한 사용 사례를 제시해야 하고요. 공공의 이익이요? 그렇습니다. 셋째는 이착륙장이나 충전 설비 같은 인프라, 그리고 조종사 확보 계획. 마지막으로 부품 조달부터 생산까지 미국 내 공급망을 얼마나 잘 구축했는지 이 여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준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왜 조비가 유력한 후보인지가 명확해지겠군요. 첫 번째, 기체 성숙도부터 한번 보죠. 조비의 데이터가 그렇게 압도적인가요? 압도적이라는 표현도 사실 좀 부족할 정도입니다. 조비가 작년에만 850회 이상 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만 850회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된 비행 거리가 5만 마일에 달해요. 5만 마일.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이게 지구를 2바퀴 이상 돈 거리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인명사고 기록도 없다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솔직히 놀랍습니다. 5만 마일이면 웬만한 신차도 중간에 한 번은 말썽을 피우는데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이 기록을 세웠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혹시 경쟁사인 아처와 비교하면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요? 자료는 아처의 누적 비행 횟수나 거리가 조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네. 자,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FAA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이론적인 안전 보고서와 5만 마일 무사고 비행 기록이라는 이 실증 데이터, 어느 쪽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후자겠죠.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사고와 그로 인한 책임 문제거든요. 조비의 이 데이터는 그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데이터만으로도 이미 격차가 상당하네요. 조비의 또 다른 강점으로는 수직 계열화를 꼽고 있던데 이게 왜 FA에게 매력적인 건가요? 기체 제작부터 소프트웨어, 운영까지 이걸 전부 다 직접 통제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FAA 같은 규제 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건 관리의 용이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 관리의 용이성. 네, 만약에 비행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여러 회사가 얽혀 있으면 이건 배터리 납품사 잘못이다. 아니다, 관제 소프트웨어 문제다. 운영사 실수가 더 크다 하면서 책임 소재를 가리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아, 서로 떠넘기기 바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조비는 기체, 부품, 소프트웨어, 운영까지 모두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비 하나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문제 해결이 빠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FA에게 조비는 가장 이상적이고 관리하기 편한 파트너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압도적인 비행 데이터로 안전성을 증명했고 수직 계열화로 관리 용이성까지 확보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조비가 상당히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그런데 조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더라고요.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만 내세운 게 아니라 이 EIPP 선정을 위해서 정말 영리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걸 신의 한 수라고까지 평가하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우위를 넘어서 이 사업 자체의 명분과 정치적 당위성을 확보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을 구사한 거죠. 이 부분이 조비를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닌 아주 영리한 전략가로 보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 신의 한 수라는 게 바로 의료 이송이라는 테마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죠. 네, 바로 그거죠. 조비가 오하이오주, 미시간주와 손을 잡고 EIPP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 핵심 용도가 부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에어택시가 아니었다는 점. 이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병원 간 장기 이송이나 긴급 혈액 배송처럼 사람을 살리는 비행기라는 명분을 내세운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FAA의 선정 기준 중에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사용 사례, 이른바 유스 케이스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전략입니다. 아, 그 두 번째 기준이었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특정 기업에 거의 특혜에 가까운 기회를 주는데 일부 부유층의 통근 시간을 30분 단축시켜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30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와,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네요. 확실히 생명을 구한다는 명분은 정말 강력합니다. 반대할 명분조차 찾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결국 본격적인 상업화의 문을 열기 위한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 전략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지적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정부와 대중을 설득하는 첫 단추로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은 없다는 겁니다. 비판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딱 응수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조비의 히든카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카드가 결합됩니다. 또 있다고요? 네, 바로 조비가 현재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위치입니다. 오하이오주 말씀이시군요. 이곳이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자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러스트벨트 지역이더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러스트벨트는 과거 제조업의 호황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쇠락한 지역으로 정치권에서는 일자리라는 단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거든요. 아, 그런데 조비가 바로 그곳에 미래 산업의 상징인 UAM 공장을 짓고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단순한 항공기 제조사를 넘어서 쇠락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이끄는 일자리 창출의 아이콘으로 각인되겠네요. 이건 정치인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림입니다. 정확합니다. 기술력으로 FAI 실무진을 만족시키고 의료 이송이라는 명분으로 여론과 의회를 설득하고 마지막으로 러스트벨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카드로 백악관과 주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와, 정말 완벽한 삼박자네요. 네, 기술, 명분, 정치적 배경까지 이 삼박자가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한 자료의 표현처럼 마치 EUIPP라는 과제를 풀기 위해 태어난 기업 같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겁니다. 정말 모든 각도에서 치밀하게 전비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결국 이게 다 현실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그래서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 질문으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 3월에 조비가 IIPP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다면 시장은 구체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료들은 크게 두 가지의 강력한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가치의 근본적인 재평가, 즉 리레이팅입니다. 재평가 리레이팅이요.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바로 매출 발생 시점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극적으로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조비의 의미 있는 상업 매출이 빨라야 2026년 말 혹은 2027년은 되어야 발생할 거라고 봤거든요.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본 거군요. 네, 한마디로 먼 미래의 꿈과 기대감을 먹고 사는 기업이었죠. 그런데 EIPP에 선정되면 당장 올해 자료에 따르면 빠르면 9월 이전에도 실제 매출이 찍힐 수 있다는 거군요. 이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델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땡겨오던 모델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모델로 전환되는 겁니다. 아하. 스토리를 팔던 기업에서 숫자를 증명하는 기업으로 위상이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시장은 당연히 그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평가, 즉 리레이팅하게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영향은 더 극적일 수 있겠네요. 자료에서 비중 있게 다룬 숏 스퀴즈의 가능성입니다. 이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숏 스퀴즈를 이해하려면 먼저 공매도, 숏셀링을 알아야 하는데요. 네. 주가가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거죠. 맞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사서 갚아서 그 차익을 남기는 구조죠. 조비에는 그동안 너희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돈 버는 건 아주 먼 미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물량이 상당수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권을 따내서 예상보다 1년 이상 빨리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면 이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주가가 오를 게 거의 확실해지면 자신들이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서둘러서 다시 사서 갚아야만 손실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요. 네. 그런데 너도 나도 주식을 사려고 몰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오르겠죠. 이 숏 커버링 매수세가 갑자기 시장에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마치 짜부라진 튜브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듯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숏 스퀴즈입니다. 아, 그런 메커니즘이군요. 자료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주가 흐름까지 예측하고 있다군요. 네, 어디까지나 분석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지만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3월에 선정 소식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이전에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15달러에서 20달러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이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실제 상업 운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 30달러를 향해 상승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모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인증이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조비의 EIFP 선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정된다고 해도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죠. 만약에 조비가 탈락한다면 이건 시장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도 크겠네요. 그렇죠. 조비에게 EIFP 선정은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된 미래에 가까워 보입니다. 압도적인 데이터, 의료 이송이라는 명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치적 배경까지 정말이지 마치 정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서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물론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항상 존재하지만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날짜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2월 26일로 예정된 조비의 실적 발표입니다. 물론 분기 실적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자료는 그날 CEO가 어떤 어조로 EIPP에 대해 언급하는지를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맞습니다. 그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CEO가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식의 원론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면 아직 내부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변수가 남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는 EIPP에 맞춰 모든 준비를 끝냈다. 승객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는 식의 아주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한다면 이건 시장에 보내는 매우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최고 경영자의 발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부 정보나 정부와의 교감 결과가 녹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아,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3월에 있을 발표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한 심층 분석,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가석방을 앞둔 모범수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모든 패를 손에 쥔 전략가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하지만 오늘 분석은 주로 EIPP 선정이라는 첫 번째 관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EIPP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분명 거대한 성공의 시작점이겠지만 이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운송수단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그것도 상업적으로 운영할 때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기술 외적인 장벽이나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는 없을까요? 어쩌면 진짜 게임은 그 감옥의 문이 열린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될지도 모릅니다.